천번구성 정의도는요, 자, 1번 감궁이 그 천봉성의 정의도예요. 정의궁이에요. 천봉. 요 봉자는 쑥봉자예요. 천봉. 그 다음에 2번은 천예. 천예. 3번은 천충. 4번은 천보. 5번은 천금. 6번은 천심. 그 다음에 7번 궁은 천주. 그 다음에 8번 궁은 천임. 9번 궁은 천영. 천영. 자, 이 천봉구성을 붙인 그 천봉구성을 의 명칭은 감목이 그 감목의 생장 과정을 이 구궁도에다가 대입을 시켜 가지고 명칭을 부법을 한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천봉성이라는 것은 여기는 자니까 임자개 해가지고 자의 일양이 뜨죠. 축의 이양이 뜨고 자의 일양이 뜨고 축의 이양이 뜨죠. 이양이 뜨고 인의 이제 삼양이 개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의 일양이 뜨다 보니까 이제 감목이 이제 생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는 소생의 그 시기를 만나게 되니까 생의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봉이라는 거는 만날 봉자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천봉성이라는 것은 왜 봉이냐? 감목이 1월이면 이제 일양이 생하다 보니까 땅속에서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봄에 꽃을 피우고 잎을 번창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의 살아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생의가 있다 해가지고 천봉으로 우리가 명칭을 붙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간궁으로 들어가서는 천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기세가 봄에 강해지다 보니까 임의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임의에 임자 써가지고 천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충이란 건 뭐예요? 이제 진호로 가면은 자 여기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돼 있죠. 그 진궁에 이제 묘월로 가서는 이제 감목이 굉장히 번창하고 잎과 줄기가 그냥 굉장히 무성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팀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려고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너무 그 저기가 비대해지고 덩치가 크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게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충이다. 부딪힌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궁으로 가서는 이제 자기가 굉장히 많이 풍족하게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저 사람한테 나눠주고 내가 부족한 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감목의 성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보라는 개념은 보완해준다, 보충해준다 하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여름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나무가 그냥 굉장히 무성해지는 거죠. 아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영이다. 밖으로 표현했을 적에는 굉장히 꽃도 크게 활짝 펴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무성해지고 가지도 굉장히 위로 뻗어 있고 그래서 천영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곤신 가을로 들어가서 미토절은 어떻게 돼요? 삼복이 생한하는 계절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 따뜻하고 열기가 있지만은 내적으로는 찬 기운이 도는 시점이죠. 그게 이제 곤궁의 미곤신의 계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화려한 기운을 이제 내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 얘는 내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했던 기운을 이제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줄기가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이제 뭐 열매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적으로 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천예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궁으로 가서는 가을로 이제 금왕지절로 가서는 뭐예요? 전부 다 떨어지고 기둥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 주자 써가지고 천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으로 가서는 마음심자가 들어와 있는데 요 마음심자는 이제 가지가 하나밖에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건궁에서는 모든 기운이 잎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도 떨어지고 그렇죠? 꽃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는 귀근복명이라 모든 기운이 이제 뿌리로 전부 다 내려가게 돼서 이 나무가 내려가서 봄에 다시 태어날 생각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심자를 써가지고 천심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번구성의 명칭은 감목의 생장 과정을 24절기에 빗대서 명칭을 붙인 것이다. 천봉이라는 것은 쑥봉인데 저건 만날봉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 자월이면 일양이 뜨니까 감목의 입장에서는 땅속에서는 이미 양기가 태동이 시작이 돼서 봄에 꽃을 피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일을 만나기 때문에 천봉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 다음에 간궁으로 와서는 봄이 일양이 뜨고 이양이 뜨고 삼양이 떠도 완벽하게 봄이 되니까 이제 기세가 강해지니까 모든 일을 지 임의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천임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세가 강하지만 타인들하고 서로 다투려고 하게 되는 그 성질이 있죠. 그래서 천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궁에서는 너무 이제 비대해지고 넉넉해지니까 남한테 논아주려고 하고 서로 교류로 이루려고 하는 거죠. 저쪽에 부족한 걸 내가 갖고 오고 내가 많이 남는 거는 보내주고 그래서 천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서는 이제 감목의 상태가 최절정기에 올라가죠. 아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영이란 표현을 쓴 거고 이제 미토절로 들어가서면 삼복이 생활하는 계절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여망하지만은 땅속에서는 음기가 이미 이제 돌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기운을 내적으로 갈무리하고 가다듬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천예인데 천예라는 것은 안내에 같은 의미로 통하게 있다. 그 다음에 금왕지절인 가을로 가서는 뭐 잎사귀하고 열매 그거 전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통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기둥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천주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궁으로 가서는 해는 소양이니까 자의 일양이 뜨죠. 그러니까 언제 봄이 올 건가? 봄이 오게 된다면 내가 다시 꽃을 피워야 되겠다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복명이라는 것은 위에 지상 위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전부 땅속에 들어가서 봄을 대비하는 거니까 그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천심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궁의 천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4번 다음에 5번으로 가잖아요. 이제 모든 게 넉넉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논아준단 말이에요. 날짐승한테도 논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사는 동물들한테 뭔가 논아주게 되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베풀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궁의 천금성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붙이게 된 거예요. 천봉구성은 감목의 생장 과정을 빗대 가지고 명칭을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천봉은 대흉하다. 천임은 대길이다. 천충은 소길이다. 그 다음에 천모는 대길이다. 그 다음에 천영은 대흉하다. 천예도 대흉하다. 그 다음에 천주도 대흉하다. 그 다음에 천심은 대길이다. 천주는
대흉이라고도 하고 뭐 소흉이라고도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라는 것은 여기 천임하고 천보하고 천금도 대길이에요. 그 다음에 천심하고 네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흉한 것도 네 개가 된다. 천주는 뭐 대흉이라고 해놓은 책도 있고 소흉이다 하는 책도 있고, 천충이라는 것은 진치의 진치적인 기상이 있기 때문에 대길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그래도 소길하다, 조금 길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천봉구성 붙이는 방법하고 부법하는 방법하고 천봉 구성에 대한 설명, 요 천충이라는 것은 도적지성이다. 요 천이라는 것은 병고지성이다. 천충에서는 진치지성이다. 그 다음에 이 보라는 것은 요거는 재백지성이다. 천금은 형통지성이다. 그 다음에 여기 천심이라고 하면 영성지성이다. 그 다음에 천주라는 것은 은익지성이다. 그 다음에 천임이라는 것은 여사지성이다. 그 천영이라는 것은 재앙지성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천봉구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빨리 할 수가 있다.